회생 파산TV 긴급 속보입니다.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투자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 이렇게 네네. 밝게 인사해도 되는 건가요? 네, 채널 분위기가 2주 전부터 확 바뀌었어요. 이제 좀 적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잠깐이나마 좀 네.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 제가 오늘 속보로 이제 오프닝에 네. 뉴스를 하나 전달을 했는데요. 이 주식 코인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했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회생 그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거의 50%가 넘는 비율인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보면. 아, 요즘에요?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셔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점점 늘고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코인 혹시 하세요? 아, 법무사님. 지금 제가 마이너스 50%를 코인, 계시고. 코인은 뭐 한 네네. 80%? 근데 대부분 제 주위에도 네네. 이 주식과 코인이 이제 네. 막대한 손실이 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서울회생법원이 네. 주식 코인으로 투자 실패하신 분들 많이 변제금을 더 올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변경이 돼서. 그러면 이번에 발표를 한 이 개인회생 준칙이 네. 어떻게 이전과 이제 이후 변화가 좀 있는지 좀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제 실무를 운영하실 때 이른 기준이 되는 제정이 된 겁니다. 마련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개인회생을 적용할지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신 건데, 종전의 실무는 개인회생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재산을 가진 게 있다고 하면 채무자가 신청하시는 분이 그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를 해라 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 들어와서 뺏어갈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원래 네가 개인회생을 안 했어도 뺏길 재산이니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많이 갚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전 법원 실무들이 대부분 이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투자하셨다가 실패 보신 분들 이미 다 돈을 잃었잖아요. 난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오죠. 네. 손실 보신 그 돈까지도 당신이 주식 코인을 하지 않았으면 재산으로 남아 있었을 돈이니까 그것도 재산으로 잡아서 넣어라,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던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를 할 때 내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그 손실금도 그렇죠. 현재 자산이다. 예, 그렇게 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워낙 최근에 또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실패를 하시고 개인회생의 신청이 들어오는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고려해서 고민하시다가 실무준칙을 발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일 오늘 기준으로 어제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 네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적용 시점도 상당히 빠르게 정해 주셨어요. 네.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미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셔가지고 진행 중인 사건까지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다만 이미 인가결정까지 받으신 분들은 적용이 안 돼요. 아직 인가결정 받기 전에 계신 분들은 뭐 보전권고 절차에서 이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투자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라는 보전권고를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변경안을 제출하셔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법무사님, 네네. 채무자분들이 모두가 주식 그리고 투자로 이렇게 손실 본 상황은 모든 상황이 다 적용이 되나요? 이게 사실은 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으셨던 게 모든 제도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걸 만들면 악용될 소지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준칙에 보면 예외 규정을 좀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손실 보신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서 변제금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이분이 투자 실패를 가장해서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보일 때,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손실을 보신 분들 보전권고 법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투자해서 손실 본 금액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인출된 금액이 있으면 그 사용처를 또 다 소명해서
어디다 썼는지 조사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계좌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또 주식계좌에서 내가 주식을 매도해서 다시 내 일반 계좌로 나온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보시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종전과 같이 그 문제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역시 반영하라, 그래서 변제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운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겠죠. 맞죠. 안 그러면 분명히 악용할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무사님, 근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읽다 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실무 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수원에 계시는 분, 뭐 대구에 계시는 분은 전화가 여러 분이 오셨어요. 이 언론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시고 안타깝게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 준칙이 바뀐 거라서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서울 지역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의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분들만 우선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법원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6월 28일자로 그래도 채무자분들에게 조금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긴급 속보로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곧 또 조만간 또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